일제강점기인 1917년 태어나서 28살의 젊은 나이에 형무소에서 요절하기 전까지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해는 밤, 그리고 서시, 자화상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기신 시인 윤동주. 이분은요,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절절한 소망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견주어서 노래한 대표적인 민족 저항 시인이신데요. 현재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윤동주 시인의 시가 실려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일본인 학생들이요,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다 같이 읽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서시, 그리고 쉽게 쓰여진 시, 그리고 돌아와 보는 밤, 아우의 인상화 등 윤동주의 대표시 4편 전문을 인용해가지고 그의 생애와 작품 해설을 곁들여 놓은 수필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원본, 윤동주 시인이 쓰신 원본은 아니고요. 비록 남의 글에 인용이 된 형태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대표 시인의 작품이 일본 교과서에 실린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대표적인 항일민족 시인의 작품이 일본의 국어 교과서에 채택이 된 것에 처음 이 시가 실렸었던 1990년대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에 윤동주 시인의 시가 들어있는 그 수필을 쓴 일본 작가에게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작가분은요, 일본 문단을 대표하는 여류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여성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폭넓은 사회의식과 그리고 건전한 비평정신을 보여준 사람으로 일본의 훌륭한 그런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특히 그녀의 대표작인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이 작품은요, 우리나라 소설가 공선옥이라는 분이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동명소설을 쓴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이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이 여성은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수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윤동주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쓰게 됐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1945년 일본 패전 당시에 19살이었던 이 노리코 여성은요, 어린 나이였던 이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단면, 그 전쟁의 비극, 이런 거를 주 테마로 시를 써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우연히 윤동주의 사진을 보게 됐다고 해요. 지금 옆에 사진에 이분이 윤동주 시인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딱 봤는데 너무 청아하고 너무 맑아 보이고 조금 잘생긴 거야. 그래서 사진을 보는 순간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번역이 된 윤동주 시인의 책을 찾아가지고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더더욱 윤동주 시인에게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아, 이 남자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시를 쓰게 된 거였을까? 또 무슨 시를 더 썼을까? 윤동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진 이 노리코는요, 한국어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동주 시인의 한국어로 된 작품까지 모두 읽기 시작했고요.
이에 윤동주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한국인들의 애환까지 폭넓게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자신의 여러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실제로 노리코는요, 자신의 작품 속에 윤동주의 시를 인용하면서 일본인의 죄책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요, 이 노리코의 수필 중에 하나였던 한글로의 여행이라는 책 안에 함께 수필되어 있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작품을 한 일본인 편집자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집자가 이를 이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자고 제안을 해옵니다. 이거 교과서에 실읍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요, 대표적인 항일민족 시인인 윤동주의 시인데다가 특히 이 노리코의 그 글에는요, 윤동주가 일본 경찰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도 같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많은 일본인 관계자 측에서는요, 절대 교과서에 못 싣는다고 극구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은요, 일본의 생체 실험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항일운동을 하다가 잡히셔가지고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에 해방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2월경 형무소에서 사망하셨어요. 이 이후에 이 윤동주 시인분이 반복적으로 그 형무소 안에서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윤동주 시인이 일본의 생체 실험으로 사망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어 온 겁니다. 이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윤동주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일본 교과서에 실리는 것을 이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꺼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리코 여성은요, 아니 그저 모국어를 통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이 시인의 자세, 그것을 우리 일본 학생들도 배웠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일본 교과서에 실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 1990년 윤동주의 시를 담은 수필이 총 11페이지에 걸쳐서 일본의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11페이지나 실렸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그 후에 매년 약 4만 6천여 명의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 이렇게를 모두 배우고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 현대문 교과서 30만 부 이상이 발간이 됐다고 하고요. 정말 많은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시인에 대한 모든 걸 배우고 있다라는 건데, 윤동주의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일본인들한테 그의 작품과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알리고자 힘쓴 일본의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 그녀는요, 이후에도 이 윤동주 시인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학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노리코는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윤동주 시인이 대학생이었을 때 저는 당시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만났더라면 동주 오빠라고 불렀겠죠? 그리고 실제로 노리코의 책에는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당시 용감하게 한글로 시를 썼던 당신의 젊음이 눈부시고 그리고 애잔합니다 라는 게 적혀 있다고 해요. 이분 이외에도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접한 많은 일본인들이요, 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시에.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그리고 이 모임 중에 한 사람은요,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본에서 약 150명 정도의 사람한테 엽서를 발송해가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옛날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거주했었던 하숙집도 찾아냈대요. 대박이죠. 그리고 또 우에노 미야코라는 한 일본 시인분은요, 윤동주의 시,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를 굉장히 어릴 때 읽었대요. 근데 그때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어른이 되면은 한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모두 번역할 거라고. 그래서 우에노 미야코라는 이분은요, 윤동주의 시 117편을 일본어 완역을 위해서 40년간 한국어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옆에 영상. 이게 뭐냐면 서양인들한테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이제 읊어준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옛날 민족 대표적인 항일 시인이었던 우리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다라면서 이렇게 읊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딱 듣고 서양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온다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 저항 시인인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시를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좀? 이런 좋은 시를 나한테 소개해줘서 너무 고마워요.